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23 제17연대 이야기 11 안강 기계전투 첫 번째 제17연대는 6.25 전쟁 발발과 함께 옹진반도와 오산 갈고니 전투를 치렀고 뒤이어 화령장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선이 북한군에 밀리는 상황에서 제17연대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낙동강 전선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 전선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제17연대가 참전한 전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950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제17연대는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의 경계에 있는 화령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화령장 전승부대라는 명예로운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아군의 배후로 진출하여 퇴로를 끊고 유엔군과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려던 북한군의 기도가 저지됨과 동시에 아군은 대전에서의 유엔군 패전을 수습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5일 제17연대는 상주 일대의 전선을 국군 제1사단에 인계하고 대구로 철수하였고 부대 정비를 마친 다음 낙동강 방어 전투에 투입됩니다. 사실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인 전투보다는 영천, 의성, 안강, 기계, 포항에 이르는 라인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많았습니다. 제17연대가 투입된 지역이 바로 경주시 안강읍과 포항시 기계면 지역이었습니다. 1950년 8월 5일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8월 대공세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손쉽게 서울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며 남하한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남한을 정복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부산에서 가지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8월 5일 대공세는 김일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필사의 발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낙동강 방어선 곳곳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기란 일대의 수도사단 방어진지가 급속하게 와해되면서 청송 기계축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북한군 제12사단은 이 공백지대를 통해 저항 없이 남하해 8월 9일 기계를 점령합니다. 북한군의 기계 점령으로 인하여 중동부 전선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북한군이 기계 남쪽 안강을 통해 경주로 들어간다면 국군의 방어선은 동서로 양분되어 대구와 포항이 동시에 위태롭게 되고 나아가 부산 방어를 위한 방어선 편성도 어렵게 돼 최악의 국면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육군본부는 8월 9일 대구에서 재편성 중이던 제25연대를 안강에 급파하고 뒤이어 기계와 포항지구 방어 임무를 위해 수도사단을 주축으로 한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급히 편성합니다. 그러나 안강에 투입된 제25연대는 재편성을 미처 끝내지 못한 대대도 있어서 결국 8월 9일과 10일에 2개 대대만 작전 지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25연대는 안강 북쪽 6km 지점에 어뢰산 능선 445고지 일원에 배치됐는데 전투력 발휘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본은 8월 10일 육본 예하 독립연대인 제17연대를 포항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안강으로 투입하였고 제17연대는 다음 날인 11일 안강지구에 도착 즉시 기계에서 포항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때 제17연대는 평택 오폭사고로 후송되었던 백인엽 연대장의 후임으로 김희준 부연대장이 대령으로 승진하여 연대장 직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임 백인엽 대령은 수도사단장으로 전보되었는데 이후 인천 상륙작전에 제17연대가 참가하게 되면서 9월 2일부로 수도사단장을 송효찬 대령에게 물려주고 백인엽 대령은 제17연대의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북한군 제12사단은 기계를 계속 확보하는 것만이 국군의 반격에 의한 포위를 모면하고 나아가 포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기계 남쪽 어뢰산 능선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12일부터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445고지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 이곳을 방어 중인 제25연대를 압박하였고 결국 제25연대는 북한군 공세에 밀려 분산 퇴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445고지 확보에 실패한 국군은 8월 13일 기계 포항간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제17연대를 445고지 탈환작전에 투입합니다. 8월 13일 시작된 제17연대의 445고지 탈환전은 악정보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제17연대는 한때 고지의 8분 능선까지 진출하기도 했지만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1차 공격은 고지 탈환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제17연대는 과감한 공격을 거듭한 끝에 16일 18시쯤 445고지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기계 탈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8월 14일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는 무명고지에서 농성 중인 북한군 제12사단 수비대와 계속 남진 중인 나머지 병력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8월 15일 북한군 제12사단 주력을 괴멸시키기 위해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육본직할 제17연대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8연대 제1대대가 적 차량 10여 대를 파괴했고 제2대대는 한티제를 점령했습니다. 8월 16일 오후 6시 육본직할 제17연대가 445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8월 15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18연대는 16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 일대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구지리 서남쪽 1km 지점에 위치한 288고지의 점령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18연대 제2대대는 결국 17일 새벽 288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앞서 제18연대 제1대대는 288고지 동북쪽 2km 지점 253고지를 점령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제12사단은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소부대 단위로 분산된 채 기계 북쪽 비악산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8월 17일 오후 제18연대는 기계에 진입해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소탕했습니다. 기계 남쪽 445고지를 장악하고 있던 제17연대도 남쪽에서 협공을 가했고 이로 인해 기계 인근 북한군은 대부분 경멸되고 일부 병력만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기계 탈환전에서 수도사단과 제17연대는 북한군 1245명을 사살하고 무기 및 탄약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